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띄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위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 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담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 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 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 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환경, 재난 안전, 보건 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자 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 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기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자문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성심을 다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께서 제22기 활동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께서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를 역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원로이십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 오셨고,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오셨습니다.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이끌어 가실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수석부의장 이해찬입니다.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목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입니다. 이에 우리는 첫째,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둘째,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셋째, 미래 세대가 그리는 평화통일 디자인을 하고, 넷째,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각 활동 방향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겠습니다. 2만 3천여 자문위원들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를 실천하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플랫폼 평화통일 국민이 합리단을 개설해서 국민 여론에 기반한 국민 참여 허용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로 소통과 존중의 평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생활 속 평화운동 등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가 그리는 평화 통일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역대 최대인 6,000명의 청년 자문위원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 통일 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맞춤형 평화 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평화 촉진자로서 피스 리더로서의 청년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K-팝, 한글 등 K-컬처를 매개로 해외 현지 사회가 참여하는 K-평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주권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우리 동포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는 비트혁명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으로 평화의 빛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차례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함으로써 우리 활동 목표를 반드시 성취합시다. 22기 평통은
우리 의장님이신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하고 환담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그 통일교육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주평통이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 통일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22기를 맡아서 앞으로 민주평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과 함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 또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이끌어가실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문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문위원을 대표하여 정관우, 한희수 자문위원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한희수 자문위원은 대학 시절부터 꾸준한 평화활동을 이어오며 청년 세대의 평화의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관우 튀르키예 자회장은 재외동포와 글로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자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한희수, 정관우. 네, 모두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분의 자문위원께서 활동 다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해외 지역 자문위원분들의 다짐도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상임위원께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진호 상임위원은 평양과기대 설립을 총괄하며 남북과학, 교육협력에 힘써온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교수 정진호 상임위원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 통일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음을 깨닫고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제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북한도 연변과기대에서 10년간 동포들을 가르쳤고 2003년부터는 평양과기대 설립 부청장으로 일하며 다가올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활약할 북한과 세계를 잇는 개방형 인재를 키워내고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청포도의 꿈이 있습니다. 청진과 포항을 쇳물로 이어 길을 내는 것입니다. 포항에는 청진리가 있고 청진에는 포항동이 있습니다. 유럽이 석탄 절강 공동체로 전쟁을 멈추고 마침내 EU 평화 경제 시대를 펼쳤듯이 우리도 남북한 절강 공동체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세계는 친환경 제철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산업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포스코가 개발 운영 중인 파이넥스 공법과 수소환원 제철법은 북한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입니다. 무산의 풍부한 자철광 자원을 바탕으로 청진에 남북이 함께 스마트 그린 제철소를 세운다면 한반도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제철소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셨던 고 박태준 회장님의 뜻과 결의의 슬기와 의지를 모아 통일과 중흥의 원동력이 되자고 포스코 사가를 작사하신 박목월 시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분열과 적대가 아닌 협력과 번영의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청포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희망선언을 통해 20세기 서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21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제명선언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이 청포도 프로젝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통일을 꿈꾸는 많은 과학자들이 민주평통과 함께 한반도 평화 번영의 그 길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 상임위원께서 활동 다짐을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주 상임위원께서 청년의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효주 상임위원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활동가로 평화담론 확산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주 상임위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꿈꾸며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도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프레임 하에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숭고한 과제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갇혀 상대의 말이 닿지 않는 대화의 단절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외부 통일이 아닌 내부 통합이 절실함을 깨달았고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 청년포럼을 만든 이유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세대에게 역할과 기회를 제시하는 그런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화 가능한 상태를 회복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좌우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균형과 방향을 잡는 몸통입니다. 몸통이 튼튼해야 균형 있는 날갯짓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몸통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청년위원들이 바로 이 몸통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대와 진영을 아우르는 열린 생각과 편견 없는 소통을 통해 건강한 몸통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바로 서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다름이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상생의 힘이 되도록 저부터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청년의 에너지로 평화의 오늘을 만들고 통일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의장이신 대통령님과 선배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청년의 마음으로 힘찬 응원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주 상임위원께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여 활동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곽도원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께서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곽도원 협의회장은 도산 안창호 정신을 계승해 미주지역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 곽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는 미주 최초의 한인 정착촌이었던 파차파 캠프가 있습니다. 12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세우신 작은 공동체는 오늘날 미주 한인 사회의 소중한 뿌리가 되었고 훗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리버사이드시에서 제공받은 12,000평의 부지 위에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인 정체성의 상징이라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주 한인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저는 미주 도산기념관을 미주 한인 120년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 정체성의 구심점이자 통일 미래 세대가 희망을 키우며 한반도의 평화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써 인류의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말씀 속에는 동포회를 통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의 실천이 녹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외 자문위원들은 도산과 초기 미주 한인 선구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각국의 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과 소통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따뜻한 언어와 진실한 행동으로 전하겠습니다. K평화, K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평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재외동포 사회의 역량을 연결하여 글로벌 가치 연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 밖에서 조국을 바라보고 세계 속에서 한반도의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신념으로 평화 공공 외교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도원 협의회장께서 미주 지역 공공 외교 활동의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지역 자문위원회 다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지역 자문위원분들의 다짐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 바람, 평화의 바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퍼포먼스와 대합창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미래 세대가 바라는 평화의 염원을 담아서 어린이들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또 이 작은 바람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고 다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자문위원님들께 번지게 될 겁니다. 그때 준비된 색색의 조각볼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바람이 하나의 거대한 평화의 바람으로 이어져서 한반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대통령님께 바람개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람개비에는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의 꿈과 소망을 모아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대통령님, 아이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람개비를 돌리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시작한 바람이 국민의 바람을 담은 색색의 조각보가 돼 평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평화의 바람을 일으킬 조각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조각보를 흔들어 주시면서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한마음으로 함께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넘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아이들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평화 바람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지역과 개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국민이 평화라는 하나의 바람으로 모일 때 우리는 평화 공존, 공동 성장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로 모아진 여러분의 바람과 의지는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갈 평화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각 지역과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온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평화 바람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한마음 한뜻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출범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서 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힘입니다.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큰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평화의 새 출발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죠. 서로를 위해서 힘찬 응원의 박수도 부탁드리고요. 또 국민과 함께, 자문위원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약속, 여러분의 환호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뛰어오셨습니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관세 협상 타결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고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유엔 안보리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 2028년 G20 정상회의까지 의장직을 맡아 굵직한 외교 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과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장관님, 끊임없이 노력해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라도 다시 열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자문위원 모두의 결심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출범회의에 함께 하셨습니다.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자 번영과 기회의 땅이 되도록 앞장서 가실 이재명 대통령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합창단과 함께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먼저 가신 애국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방용승 사무처장께서는 오랜 시간 시민단체에서 통일운동을 해오셨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상임대표와 전북결의 하나 공동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통일운동권의 상징 인물이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이 큰 강점으로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그간의 활발한 남북교류 활동으로 2021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민간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호장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의 구성경과 보고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방용승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평화통일정책자문 헌법기관으로 변화혁신하기 위한 제22기 구성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기 자문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22기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총 22,824명으로 국내 18,787명, 해외 4,037명입니다. 21기 대비 840명, 약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22기 구성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균형 회복입니다. 평화통일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인사로 범시민사회, 직능분야 활동가 등을 발굴하여 신규 자문위원 63%를 위촉했습니다. 지난 기수에 미흡했던 여성, 청년 위촉 비율 40% 및 30%를 모두 준수하여 성별, 세대별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청년 비율은 역대 최고인 30.5%를 기록했습니다. 위촉 절차에 민주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국내의 경우 청년 공모를 50% 확대하고 국민 공모를 추가 실시하여 총 1,730명의 신규 인사를 공모를 통해 위촉했습니다. 해외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실력을 갖춘 각계각층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먼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자문 건의를 위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간부 자문위원을 선임했습니다. 평화통일 비전과 국민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 국민주권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2기 핵심 과제인 대북 통일 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기 토론 역량을 갖춘 활동가를 공개 모집하여 234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해외에서는 K평화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외교 역량과 지속적인 활동력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동포사회의 성장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해외 자문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코리안 리더들을 지속 발굴했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건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10개로 복원하고 정책 분야별로 편제했습니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지 않고 귀를 여는 효능감 있는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 국가 수는 137개국으로 증가했고 5개 지역회의 및 45개 지역협의회로 조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해외 부의장수 증원 및 지역회의 증서를 골자로 하는 민주평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기 핵심 과제 수행의 동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통일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방용승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 여러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이 담긴 영상 국민의 바람 함께 더 나은 미래로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너 사는 집에 심부름 가라고. 갈 때는 대동다리를 건너갔는데 다 하고 올 때는 대동다리를 끊겼어요. 그날 부모 헤어진 거예요. 그날 고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어요. 내 혓바닥에 못을 박아준 것만하고 더 아파요.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네, 이곳은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낮 없는 소음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가장 불안했습니다. 방송이 멈추니 이제는 마을이 좀 편안해졌어요. 아이들도 이제야 좀 잘 자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평화 아닐까요? 2021년부터 평화쌀 경작지를 조성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쌀을 북한 동포들에게 좀 나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쌀을 좀 나눠주고 북한은 또 자원을 좀 나눠준다면 저는 진정한 그 평화가 한반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이 모두 군사시설이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둘 철조망이 거치면서 이렇게 커피거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철책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경제가 좋아지는데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남북 관계가 좋아져 원산해변에서 커피 드리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북한 소녀, 소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를 상상하면서 한번 각본을 짜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현실에서 만나 같이 연극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얘들아, 우리 나중에 연극 무대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화이팅! 우리는 하나야! 우리 문화 따라 지마 속은 같은 피 이젠 전쟁이 갈라놓지 못하길. 랩 경연대회를 통해서 전 평화 통일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 남북 청년이 하나 되어 이제 K컬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바람을 담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Better together, Korea. 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화를 향한 국민의 바람을 담은 영상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는 실향민도 계시고요. 또 일상의 안전을 바라온 접경지역의 주민분들의 인터뷰도 들어보셨습니다. 또 남북 협력을 꿈꾸는 농민과 경제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바람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평화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 또 가족의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22기 여기 계신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 토빈의 기반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위촉장을 받으실 5분의 자문위원께서는 단성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중 상임위원께서는 종교인으로 평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오래도록 실천하고 계십니다. 김철 상임위원께서는 기업인으로 지역상생을 펼치며 국민 속에서 평화공감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진희 마이애미 협의회장께서는 변호사로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요. 홍석경 상하이 협의회 간사께서는 중의사로 한중 의료 교류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평화협력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이선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자문위원회 위촉함 2025년 11월 1일 대통령 이재명. 위촉장 김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강진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홍석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박영광.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을 연대로 모시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띄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위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온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 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 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 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환경, 재난 안전, 보건 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자 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 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기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자문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성심을 다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께서 제22기 활동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께서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를 역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원로이십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 오셨고,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오셨습니다.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이끌어 가실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수석부의장 이해찬입니다. 제22기 민주평통의 활동 목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입니다. 이에 우리는 첫째,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둘째,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셋째, 미래 세대가 그리는 평화통일 디자인을 하고, 넷째,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4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각 활동 방향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희망을 담은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겠습니다. 2만 3천여 자문위원들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를 실천하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플랫폼 평화통일 국민이 합리화를 개설해서 국민 여론에 기반한 국민 참여 허용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로 소통과 존중의 평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생활 속 평화운동 등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가 그리는
평화 통일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역대 최대인 6,000명의 청년 자문위원들이 주체가 되는 평화 통일 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맞춤형 평화 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평화 촉진자로서 피스 리더로서의 청년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제사회와 공감하는 K-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K-팝, 한글 등 K-컬처를 매개로 해외 현지 사회가 참여하는 K-평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주권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우리 동포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는 비트혁명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으로 평화의 빛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차례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함으로써 우리 활동 목표를 반드시 성취합시다. 22기 평통은 우리 의장님이신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하고 환담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통일교육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주평통이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통일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22기를 맡아서 앞으로 민주평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과 함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과 함께 또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이끌어 가실 이해찬 수석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문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문위원을 대표하여 정관우, 한희수 자문위원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한희수 자문위원은 대학 시절부터 꾸준한 평화활동을 이어오며 청년 세대의 평화의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관우 튀르키예 자회장은 재외동포와 글로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자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한희수 정관우. 네, 모두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분의 자문위원께서 활동 다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해외 지역 자문위원 분들의 다짐도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상임위원께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진호 상임위원은 평양과기대 설립을 총괄하며 남북 과학, 교육 협력에 힘써온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교수 정진호 상임위원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 통일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음을 깨닫고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제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북한도 연변과기대에서 10년간 동포들을 가르쳤고 2003년부터는 평양과기대 설립 부청장으로 일하며 다가올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활약할 북한과 세계를 잇는 개방형 인재를 키워내고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청포도의 꿈이 있습니다. 청진과 포항을 쇳물로 이어 길을 내는 것입니다. 포항에는 청진리가 있고
청진에는 포항동이 있습니다. 유럽이 석탄 절강 공동체로 전쟁을 멈추고 마침내 EU 평화 경제 시대를 펼쳤듯이 우리도 남북한 절강 공동체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세계는 친환경 제철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산업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포스코가 개발 운영 중인 파이넥스 공법과 수소환원 제철법은 북한이 가장 주목하는 기술입니다. 무산의 풍부한 자철광 자원을 바탕으로 청진에 남북이 함께 스마트 그린 제철소를 세운다면 한반도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제철소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셨던 고 박태준 회장님의 뜻과 결의의 슬기와 의지를 모아 통일과 중흥의 원동력이 되자고 포스코 사가를 작사하신 박목월 시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분열과 적대가 아닌 협력과 번영의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청포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쉬망 선언을 통해 20세기 서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21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제명 선언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이 청포도 프로젝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통일을 꿈꾸는 많은 과학자들이 민주평통과 함께 한반도 평화 번영의 그 길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 상임위원께서 활동 다짐을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주 상임위원께서 청년의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효주 상임위원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활동가로 평화담론 확산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주 상임위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꿈꾸며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도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프레임 하에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숭고한 과제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갇혀 상대의 말이 닿지 않는 대화의 단절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외부 통일이 아닌 내부 통합이 절실함을 깨달았고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 청년 포럼을 만든 이유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세대에게 역할과 기회를 제시하는 그런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화 가능한 상태를 회복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좌우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균형과 방향을 잡는 몸통입니다. 몸통이 튼튼해야 균형 있는 날갯짓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몸통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청년위원들이 바로 이 몸통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대와 진영을 아우르는 열린 생각과 편견 없는 소통을 통해 건강한 몸통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바로 서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다름이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상생의 힘이 되도록 저부터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청년의 에너지로 평화의 오늘을 만들고 통일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의장이신 대통령님과 선배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청년의 마음으로 힘찬 응원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주 상임위원께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여 활동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곽도원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께서 한반도 평화 공공 외교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곽도원 협의회장은 도산 안창호 정신을 계승해 미주 지역 공공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 곽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는 미주 최초의 한인 정착촌이었던 파차파 캠프가 있습니다. 12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세우신 작은 공동체는 오늘날 미주 한인 사회의 소중한 뿌리가 되었고 훗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리버사이드시에서 제공받은 12,000평의 부지 위에 미주 도산기념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인 정체성의 상징이라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주 한인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저는 미주 도산기념관을 미주 한인 120년의 역사와 정신을 잇는 정체성의 구심점이자 통일 미래의 세대가 희망을 키우며 한반도의 평화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써 인류의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말씀 속에는 동포회를 통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의 실천이 녹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외 자문위원들은 도산과 초기 미주 한인 선구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각국의 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과 소통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따뜻한 언어와 진실한 행동으로 전하겠습니다. K평화, K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평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재외동포 사회의 역량을 연결하여 글로벌 가치 연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 밖에서 조국을 바라보고 세계 속에서 한반도의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신념으로 평화 공공 외교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도원 협의회장께서 미주 지역 공공 외교 활동의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지역 자문위원회 다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지역 자문위원분들의 다짐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 바람, 평화의 바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퍼포먼스와 대합창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미래 세대가 바라는 평화의 염원을 담아서 어린이들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또 이 작은 바람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고 다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자문위원님들께 번지게 될 겁니다. 그때 준비된 색색의 조각볼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바람이 하나의 거대한 평화의 바람으로 이어져서 한반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대통령님께 바람개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람개비에는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의 꿈과 소망을 모아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대통령님, 아이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람개비를 돌리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시작한 바람이 국민의 바람을 담은 색색의 조각보가 돼 평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평화의 바람을 일으킬 조각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조각보를 흔들어 주시면서 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한마음으로 함께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넘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
아이들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평화 바람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지역과 개성에 따라 서로 다른 국민이 평화라는 하나의 바람으로 모일 때 우리는 평화 공존, 공동 성장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로 모아진 여러분의 바람과 의지는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갈 평화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각 지역과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온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